여러분 안녕하세요. 화성시 미디어센터 강사 황민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인상주의 미술을 3D 펜으로 그리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이시는 거는 빈센트 반 고흐의 초상화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화려한 이 붓터치를 전부 다 살리기보다는 그의 윤곽선과 살짝의 이 느낌을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트레이싱지를 먼저 깔고 나서 제가 묘사할 부분만 연필로 드로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센트 반 고흐는 현재로 와서는 모두가 사랑하고 있는 최고의 인상파 화가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하지만 당시에는 그 누구도 인정받지 못했던 화가로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특히나 그의 작품은 그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평생에 단 한 점만이 팔렸다는 걸로 유명한데요. 그러면 우리가 인상주의 미술이 왜 도래했는지를 먼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불과 얼마 전만 해도 회화는 재현을 가장 큰 가치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 때 그 가치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는데요. 그건 바로 사진의 발명 때문입니다. 사진의 발명으로 인해서 회화는 더 이상 재현의 가치를 상실해 버렸고, 그 이후로 급속도로 재현을 하는 회화는 몰락의 기로로 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회화의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중에 이제 회화와 사진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바로 표현을 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바라보고 그 순간을 남기고, 그 한순간의 찰나의 인상을 남기겠다고 하여 인상주의 회화가 도래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인상주의 화가로서는 빈센트 반 고흐도 있을 것이고, 모네와 마네 등등 많은 인상파 화가들이 지금 또 그 예술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세잔과 같은 인물들은 현대 미술의 시작이라고도 이야기하는 평론가가 있을 정도로 지금으로서는 놀라울 정도의 실험성을 가지고 있고요. 고흐와 한동안 함께 살았던 폴 고갱도 인간의 근원적인 질문을 하는 철학적인 작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반 고흐 같은 경우는 본인의 자화상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만큼 자신의 성찰을 많이 하고자 노력했던 화가로 이해를 할 수 있고요. 지금 제가 그리고 있는 거는 고흐의 이 선명한 눈빛에서 보면 알겠듯이 이 당시 때는 본인의 자신감이 느껴지는 그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년으로 갈수록 정신이 피폐해지고 계속 힘든 삶을 살면서 끝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 안타까운 결말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사후에 그의 회화 작품이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사랑받고 있는 작품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인상주의 회화 덕분에
해와의 몰락을 막을 수가 있었고, 해와의 입지가 다시금 굳건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이런 표현적인 회화가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여러가지 그 입상에서 제외가 되는 불명예를 안기도 했었는데요. 그렇게 인상주의 미술은 기득권 미술에 대항하는 굉장히 진보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 지금 최대한 이 라인을 따려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고흐가 표현한 이 모든 표현들을 다 3D 펜으로 하는 거는 이제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최대한 이 느낌을 살려가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현재 3D 펜으로 이제 방구 그림을 이제 그리려고 하는데요. 참 이제 재미난 부분은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회화에서 표현이 중요하게 된 시기가 사진의 발명에 의해서 더 이상 재현의 가치가 사라지고 이제 표현의 가치가 도래했다고 제가 방금 전에 얘기를 했었는데, 이렇듯이 지금 3D 펜이나 혹은 3D 프린트가 현대 조각에서의 재현의 가치를 더 무의미하게 만들었음을 또 반대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많은 이제 조각가들이 직접 만들어서 조각을 하기보다는 이제는 컴퓨터에 앉아서 3D 모델링을 통해 조각을 하는 작가들도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듯 이 매체의 발전과 예술의 상관관계도 뗄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을 곱씹으면서 표현해보면 좀 보다 더 흥미롭게 3D 펜 작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3D 펜의 장점을 얘기를 하자면, 우선은 한번 만들어 놓으면 보관이 용이하고요. 그리고 표현을 즉각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입체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재료와 이제 장소적으로도 여건이 맞아야지 표현하기가 편했는데요. 이제는 그냥 편하게 집안에서도 이 3D 펜 하나만 있으면 얼마든지 입체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이제 시대가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첫날에도 얘기를 했듯이 트레이싱지로 미리 스케치를 하는 이유는 이 많은 표현을 다 담아내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내가 어디를 정확하게 묘사할 것인지를 미리 안내선을 그어 놓는다고 생각을 하면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묘사가 중요한 게 조금이라도 빠지면 표현이 덜 된 것처럼 보여서 최대한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저는 이 방구의 터치 아웃라인을 표현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 원본의 이 위대함을 완전히 다
담아내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 원작에 이 표현된 아웃라인을 최대한 따라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원작과 제가 드로잉한 결과물이 이렇게 같이 지금 놔뒀는데요. 자, 어떠신가요? 확실히 그 두 개가 형태는 같지만 느낌이 굉장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원작의 느낌을 3D 펜으로 똑같이 표현을 하기보다는 지금 제가 방금 스케치한 이 드로잉의 느낌, 이 드로잉의 이 선의 느낌을 한번 살려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우선적으로 이제 주의를 해야 될 게, 이게 사람의 얼굴을 이제 표현을 하는 거라서 이 3D 펜의 이 필라멘트 나오는 속도를 최대한 느리게 설정을 하고 나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본 드로잉은 워낙 섬세한 선들이 많기 때문에 선을 급하게 쓰면 이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조심스럽게 느리더라도 천천히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은 전체 윤곽선을 먼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3D 펜으로 드로잉을 하다 보면 지금 현재 저는 버튼을 꾹 누른 상태에서 하고 있는데 장시간 하게 되면 손가락이 좀 굉장히 아픕니다. 그래서 이 아플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 이 방향 버튼을 2번 연속 눌러주면 자동으로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이제 방향만 갖다 대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또 드로잉을 하다가 실수로 이렇게 흘렸는데, 자, 반드시 다시 이렇게 정확하게 위치를 맞춰서 하셔야지 나중에 작업을 할 때 형태가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계속 얘기를 하는 거지만 펜을 눌러서 하면 이 필라멘트가 눌리면서 나올 수 있어서 반드시 최대한 세워서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라인을 긋다가 이 필라멘트가 펜촉을 따라오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럴 때는 방향을 이동하지 말고 그 자리에 잠깐 멈춰서 조금 더 필라멘트를 좀 뽑아내면 그 자리에 약간 살짝 달라붙을 수 있으니까 너무 급하게 드로잉 하지 말고 좀 더 최대한 천천히 이 필라멘트가 필름지에 잘 달라붙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나 이 드로잉은 좀 예민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최대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옷 부분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얼굴보다는 옷 부분이 이제 선도 굵게 표현되어 있고 해서 표현이 얼굴보다는 좀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옷을 먼저 다 표현한 다음에 얼굴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몸통 쪽은 이제 표현이 다 됐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얼굴을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굴부터는 이제 예민하게 표현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보다 더 세밀하게 조심해서 표현을 해야 됩니다. 자, 이 머리카락을 표현을 해줄 때는 가닥가닥 따로따로 표현을 하게 되면 나중에 분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표현을 하면서 머리카락을 조금씩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표현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자, 머리를 대략적으로 이제 묘사를 했는데요. 자, 벌써부터 약간 그 고우의 느낌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있죠. 자, 이제 수염이랑 눈, 코, 입을 진행을 해서 이제 마무리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수염이랑 머리털 같은 경우는 워낙 가느다랗게 표현된 게 많아서 이게 잘못 표현하면 굵게 표현될 수 있어가지고 좀 조심스럽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자, 조금씩 고우의 모습이 실체화되고 있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어려운 눈만 남았는데요. 최대한 집중력을 발휘해서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방구의 드로잉이 다 완료가 됐는데요. 자, 한번 뜯어내서 어떤 느낌을 주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붐 부분. 중간중간 안 연결되어 있는 곳은 찾아가지고 바로 연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의 대부분의 선들이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신가요? 3D 펜을 이용해 방구의 초상화를 드로잉 느낌으로 다시 재탄생시켜 보았습니다. 거친 연필성처럼 느껴지기도 하실 텐데요. 이처럼 명화에 그림을 똑같이 그리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이제 새롭게 한번 표현해 보는 것도 재밌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 표현이 워낙 좀 이렇게 복잡하게 표현되어 있고 묘사가 쉽지가 않을 수가 있는데요. 그럴 때에는 이제 화성시 미디어 센터 마스TV 채널에 이제 보다 쉽고 이제 귀여운 캐릭터 3D 만들기도 있으니까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한 드로잉이긴 하지만 꽤나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한번 여러분들이 방구의 초상화를 가까이서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만들기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전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